음.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게 애매하네. 다들 잘 보고 오셨죠? 네. 오늘, 그죠.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은 쉬웠다 보니, 그죠. 그러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도 있고, 하실 텐데, 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소원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괜찮습니다. 네. 뭐,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CP, 이렇게 현재 손가락이 골절된 상황입니다. 이게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9월 2일에서 9월 3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1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시 10분쯤에, 제가 그 목동점에 있는 책상 일부를 대치점으로 이사를 하려다, 네, 이사를 하려다가 책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건 나무고 이건 쇠였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유압 방식으로 이게 훅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이 꼈습니다. 손가락이 꼈는데 이게 다시 안 접히는 바람에 근데 또 좁은 엘베에서 좀 일어난 상황이라 대략 한 20초 정도 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겨우 끊었는데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손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같이 나르던 저희 직원은 제가 손가락이 잘린 줄 거의 이제 조금만 더 시간 끌고 있으면 단지가 될 뻔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다행히도 개발성 골절인가? 네, 그래서 뼈가 부러져서 이게 튀어나온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응급실 밤이니까 응급실을 찾으러 갔는데 한 병원 갔는데 이제 퇴짜를 맞았고 퇴짜를 맞을 때보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제 이 응급실 뺑뺑이가 나한테도 생기는구나. 이제 피는 이제 줄 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곳 이제 새로 오픈한 곳이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된 네, 그 24시간 하는 곳에서 가가지고 MRI를 찍고 이제 한 새벽 3시까지인가? 새벽 3시까지 찍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와이프가 그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한번 연락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제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저희 어머님, 장모님 그리고 저 와이프가 진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어깨 여기 무슨 손벌점 이렇게 해서 갔었던지라 네, 이렇게 해서 갔었던지라 네, 그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MRI를 촬영한 걸, MRI 촬영한 걸 보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3시에 보냈고, 아침에 이제 친구가 확인했나 봐요. MRI를 못 찍었냐? 그래서 개방성이다. 개방성 공제가 항생제 좀 먹고, 손가락 스플린트하고 상처 확인 손톱 고정해주고, 그러면 3주 안에 좋아진다. 수술하라면 하지 마라. 불안하면 와라. 이렇게 해서, 알겠다. 가겠다.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생년월일을 좀 알려달라. 출발할 때 연락한다. 올 때 MRI CD를 복사해서 갖고 와고 오면 등록해라. 근데 주민등록부터 뒷자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냈죠. 근데 이 친구가 것이 난 네 거 못 외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 제가 이제 이 친구랑 고1 때하고 고3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 친구들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딱 찍고 너는 네 주민등록번 내가 치매 걸려도 내가 기억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지웠습니다. 이 친구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가볍게 욕으로 2글자를 썼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CD 오자마자 하고 혹시라도 꼭 수술해야 된다면 자기가 잘하는 친구한테 의뢰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제 걸 보더니 괜히 불렀다. 이거 어차피 수술할 만한 것 같긴 하다. 라고 하긴 했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수술하지 않고, 음, 거의 달랑달랑한 손톱을 붙여서 꿰맸습니다. 꿰매가지고, 일단 전 마취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40분 정도 거의 수술에 가깝죠. 처치를 진행해가지고, 일단 무사히 끝냈습니다. 엄청 빡세다. 라고 했지만 3개월은 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처음에는 3주 그러더니 직접 보고서더니 야 3개월까지 봐야겠다. 일단 염증 관리 잘해라.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항생제 아침에도 맞아갖고 왔고 오늘도 항생제 맞아갖고 왔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은 제 친구예요. 도곡타워 정형외과라고 저보다는 좀 어려 보이죠? 네, 어려 보인다. 네. 도곡타워 정형외과라고. 네, 위치는 그 타워팰리스 앞에 아카데미 스위트 상가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하니 홍보도 홍보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있어요. 왜냐면 그 이 친구가 이제 사실 임지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임지대학교를 나왔는데 참고로 이 친구가 저희 고등학교 때 입학 때 전교 1등이었고요. 1등이었고 내신이랑 수능을 다 챙겼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했을 때 이 친구는 충분히 수시로도 인서울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1학기 수시였어요. 이 친구 수능으로 가려고 수능을 봤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2002 수능이 어려웠는데 이 친구가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의대를 못 갈 것 같아서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여기를 그냥 수시로 써서 붙었습니다. 그냥 1학기 수시 갔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어,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학창 시절 내내 반장을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 남자애들 정말 말 안 들어도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엄청 착해. 근데 공부도 잘해.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서 보시면 뭐 이거 외교부 소속도 있었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있었거든요. 그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저는 무조건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진료를 받고 해서 오늘은 이 친구가 쉬는 날이어서 간호사님이 이제 제 수액을 넣었거든요. 수액을 넣어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엄청 친하고 잘했다. 근데 여기는요 간호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원장님 성격은 착한데 공부는 잘 못했나 봐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습에서 인제대 인제를 갔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간호사분들도 정말 좋은 의사라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 저는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잘했고 저는 충분히 이 친구가 인서울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평소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친구예요. 예. 근데 아, 대학 때문에 간호사분들은 공부를 그 정도까지 잘하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그나마 의대 가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 간호사분들도 의대 학벌 때문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오늘 이 친구 PPL 아닌 PPL 홍보 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우리 지방대 의대 학생들도 이런 사회적 인식을 알고 다시 메디컬을 준비해서 인서울대에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모르겠어요. 진짜 여기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교 의대를 가야지 치료를 잘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친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공부를 잘하는데 끼가 없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의대를 의대를 보내자. 그러니까 정말 천재적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고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은 오케이, 당연히 재능 있는 애는 가는 게 맞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러면은 의대를 가는 게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잘 안 아팠으니까 아파 보니까 어? 단순하게 이걸로 의사를 시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무조건 좀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제 손 아픈 걸로 시작을 해서 제 친구 의사 홍보도 겸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금 더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라는 걸 제가 아프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다.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이런 거 느껴보니까 차라리 미술 좀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좀 차라리 이제 꼬매는 건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예능적인 어, 느낌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본 주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명과 아픈 걸 치료하는 거고 저는 그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치료하고 이런 걸로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평 가채점 분석을 해볼까? 아직 탐구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글로 조금 더 나중에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오늘 제가 봤을 때 라이브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뒤에 이제 Q&A까지 받으면 오늘은 네, 제가 그 구글 캘린더가 있거든요. 제 구글 캘린더가 있는데 오늘 라이브가 길어지면 3시간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진행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일단은 예상 등급컷들 이제 회사별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대성이 제일 늦게 나왔는데 나온 것까지 확인을 하고 제가 우리 저희 센터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손가락이 아파서 타이핑이 좀 쉽지 않으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음, 그래서 등급컷 보시면 아우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더 충격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쉬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마치 조금 쉬운 걸 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적이다. 이걸 가지고 무언가 또 긴급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할 그건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조금은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컷을 이제 100점 잡아놓은 것도 있고 화작 기준으로 엄매 기준으로는 뭐 95, 96, 97, 98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쉬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말 이랬나? 정말 이 정도로 쉬웠나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 네, 사실 94점이면 2등급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답률 수준이 봤을 때 그죠? 기본적으로는 화작이 조금 더 화작이 쉬웠으면은 아시다시피 화작이 쉬우면은 점수 차가 벌어지고 엄매가 쉬우면은 화작 엄매가 그러니까 화작이 그러니까 엄매가 쉬우면 상대적으로입니다. 엄매가 쉬우면은 점수 차가 좀 적은데 엄매가 좀 쉬웠기 때문에 점수 차 이제 화작이랑 엄매랑 점수 차는 크진 않을 거예요. 어, 제가 봤을 때는 2, 3점 정도 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답률이에요. 사실은 이 정답률이 화작이 60점, 60%대, 엄매가 70%대가 나오는 시험인데, 화작이 70%대, 엄매가 80%대가 나오는 엄청난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할 부분들을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비교해야 할 부분.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이랑 비교합니다. 이게 통합 수능 때 가장 쉬웠던 수능이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비교하시면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화작, 팀 엄매, 팀 화작, 팀 엄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난이도가 쉬워지면은 당연히 화작하는 학생들하고 엄매하는 학생들의 정답률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 정답률 차이가 어때요? 3년 전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시험이 지날수록 처음 통합 이후로 3년 동안 무슨 일이죠? 화작보다 엄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관념이 점점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엄매가 표준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첫 해에는 그냥 공부 부담이 적으니 공부를 잘하는 일부 애들도 화작을 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엄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엄매 집단과 화작 집단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매와 화작의 표준 점수를 줄이는 거는 이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9평이라 보면은 사실 엄매 정답률은, 팀 엄매 정답률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화작 집단의 정답률이 떨어져서 그래도 화작 집단이 더 많잖아요. 엄매보다는 화작을 응시하는 집단이 더 많으니 그래서 2022학년도 9평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1컷이 96, 9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보다는 상황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때보다는 상황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원메일 컷이 98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저는 96 언저리에서 조금 나오지 않을까. 다만 화작 1컷은 100점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100점이 이제 요까지 몇 퍼센트를 채우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이번 했을 때 그래도 한 130점 내가 될 거고, 그래도 한 이때가 96, 97에서 결정됐으니 이때보다 조금 어렸으니 한 95, 96 정도가 1컷이지 않을까. 그리고 화작은 한 98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점 표준 점수는 한 130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 표준 점수가 130점 정도다라고 하면은 쉽긴 쉬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국어는 예상 범주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통합 수능이 되고 나서의 평가원 시험의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학입니다. 네. 일단 단 한 번도 1등급 커트라인이 미적 기준으로 90점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그죠? 지금 이렇게 92, 93이 찍혀 있죠. 그런데 메가는 한 4점 차이, 5점 차이 나는데, 여기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는 3점, 4점, 2점.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투수가 이 점수 차이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정답률은, 네. 이 정답률은 단 한 번도 통합 수능에서 나왔던 적이 없는 정답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구평이 만점 표준 점수 144점으로 가장 낮았어요. 가장 낮았고 확통의 정답률이 60%대였는데 확통하는 학생도 확통 집단의 공통 정답 62%였는데 67.6%고 이들이 84.3%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미적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미적의 정답률이 70%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다 메가 기준입니다. 아주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적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쉬웠다. 입니다. 미적한 학생들한테는 너무 쉬웠다. 그런데 확통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확통이 좀 어려웠어요. 확통이 어려웠어요. 네. 합격 교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일단은 통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역대급으로 쉬웠던 시험 맞는데 통합 기준으로. 근데 이 점수 차이는 없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렇게 확통의 정답률이 높았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미적을 잘하면 공통도 얘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얘가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작년 수능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얘가 높으니까. 근데 약간 높았을 때는 어때요? 약간 높았을 때는 7, 8점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적 정답률이 약간 높으면 점수 차이가 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미적이 확통보다 압도적으로 정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미적과 확통, 기하 모두 점수가 지금 미적 공통의 1등, 2등, 3등이고 1등, 2등, 3등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상황은 미적 기하 확통의 만점 차이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 문제 미만은 거의 전 확실하다고 봐요. 확통의 만점과 미적 만점 차이가 4점 이상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 점수 차이는 이 투수가 가장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집단들은 저는 무슨 생각으로 정답 컷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4점, 5점 이런 점수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메가 정답률을 봤을 때는. 네. 즉, 미적하는 학생들이 미적도 쉽게 풀었기 때문에, 어, 작년 수능과는 아예 반대로 차이가 안 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체 표본의 정답률 30문제 정답률 평균을 냈더니, 2021 수능 가형 표본의 정답률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표본의 밀집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140은 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통합 이후로 144점이 가장 낮았었는데 그거를 하고 130대 후반에 만점 표준 점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진짜 1컷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순수하게. 어, 제가 가형 표본 제가 8년 전 9편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래도 손가락이 아픈 상황이었지만 네, 제가 한 10년치를 뒤졌어요. 뭔가 비슷한 표본을 찾으려고. 그래서 찾았던 게 2017학년도 9평의 가형 표본과 2025학년도 9평의 미적 표본의 30번 문제 정답률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정 인원은 이제 1컷이 96이었습니다. 1컷이 96이었어요. 근데 100점 인원이 4%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96점까지, 즉 8%가 넘어가는 인원이었지만 96점까지 1등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100점으로 4%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미적 표본도 제가 봤을 때는 96점까지 한 7, 8%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미적 표본이 전체 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통 100점을 무시한다 치더라도 미적 100점으로 이 인원 자체로 전체 인원의 이거 미적 선택자가 한 절반 정도 되니까 한 3% 정도로는 3%까지 96점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 운 좋으면 4%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뭐 등산이에요. 96점이 1컷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적 표본의 정답률로 봤을 때는 96점까지 아슬아슬하게 4% 끌고 가서 아슬아슬하게 4%를 끌고 가서 96점이 1컷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3.xx대로 끝나면은 뭐 93점 혹은 92점까지 1컷이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96까지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8% 이상일 거다. 그러니까 92점이 1컷이 될 수도 있는데 100분이 95 혹은 94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90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뭐냐? 92점이 1컷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92점까지 인원이 7, 8%가 될 수도 있다. 그만큼 많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96점 그리고 그 외에 확통 100점과 기하 100점이 조금 인원이 더 돼서 미적 96점과 미적 96점 플러스와 기하 확통 100점 학생들의 합이 그러니까 얘는 3점 몇 프로더라도 얘네 때문에 4%가 합쳐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웠던 시험은 맞습니다.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게 국수 너무 쉬웠다 뭐 이렇게 오도방정이다 막 그런 건 아니고 어, 통합하고 나서 가장 역대급으로 좀 쉬웠고 미적 표본으로만 따지면은 만점 표준 점수가 124, 125 정도 수준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가형이었으면은 1컷이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정도의 시험이었다. 미적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고, 뭐, 이런 정도의 난이도였다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에 대한 너무, 뭐, 큰 그거는 안 가셔도 돼요. 우리 김경민님께서 거의 1컷 못 낳는 아이들이 92점, 92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2등급 받는 애들도 92점을 많이 맞았어요. 제가 알지만 92점 1컷이 돼도 여기까지 누적 인원이 4% 5%일 리는 절대 없습니다. 아마 92점 인원까지 하면 저는 7%가 넘을 거다라고는 생각해요. 지금 정답률로 봤을 때는. 92점까지 7%가 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1컷이 될 수는 있어요. 96점까지 3.9 몇 프로. 하지만 등급이 뭐 수시 수능 최저로 따지면 등급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하다라고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비교했을 때 작년 6평이랑 조금 오답률 구조가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비율은 7에서 8, 7 또는 8% 정도,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정도면 정상적인데, 역시 6평에 비하면 또 많이 쉬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국어, 수학 쉬웠고, 영어는 저는 이제 보통이라고 보여집니다. 탐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탐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음, 제가 조금 제보받은 걸로는 그냥 물리는 쉬웠고, 물리원은 생원 지원은 서바급으로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사무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저는 이제 아직 그 결과를 제가 할 때는 좀 할 시간이 없어서 학생들 반응으로는 탐구가 어땠나? 어땠다고 하나요? 우리 탐구 응시한 우리 과목별로 정보를 주시면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생지는 좀 어려웠다.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제가 애들 결과 받은 것 중에 생명을 좀 잘 보고 와가지고 사무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지구는 어려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구는 제가 봤을 때 애들 표현으로 나 서버보다 어려웠다라는 게 반응이었어요. 네, 지구과학은 헬이었다. 네, 그러니까 생지 어려웠다. 네, 물리 쉬웠고, 네, 지금 분위기 물화 쉽고 생지가 어려운 게 조금 맞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물리 선택자들 중에서는 그죠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정법도 어려웠고, 정법은 형태가 예, 선거인데 정법은 그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다. 뭐 문제 구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반응은 생지가 조금 어려웠다. 그 생지 선택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능이면은 어우 과탐이 메디컬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국수가 반영비율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렇게 쉬우면 국어를 못 봐서 막 이런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8월 덕후 분석도 할 겁니다. 국어 3등급 나왔어요. 근데 3등급인데 100점이랑 막 10점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투과목 표점이 뿅 터져.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과탐의 변별력이
엄청 세진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뭐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번 구평에서 조금 본인의 어떠한 실수를 조금 한번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 뭐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제가 가성적을 다 받은 건 아닌데 6평, 7월 덕프, 8월 덕프, 9평 기준으로 보면 8월 덕프 때 87, 88 맞았던 애들이 이번에 한 97점 정도 맞았어요, 국어를. 근데 이때 87점 맞은 한 애가 69 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1등급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애가 또 80대 후반을 맞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내가 캐치하지 못한, 그러니까 공부 실력도 실력이지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봤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니까 못 봤을 때 왜 못 봤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특히 정답률이 높은데 정답률이 높은데 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지금 구평 성적 뭐 이번에 거의 뭐 국수 다 맞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뭐 5, 1등급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보다 못 봤다고 하면 왜 어느 부분에서 못 봤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적에 대한 이번에 구평에 잘 보고 못 보고보다는 이번에 못 봤다면 왜 못 봤는지, 잘 봤으면 왜 잘 봤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한 거지, 이 구평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을까요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그것만 조금 생각을 하고 어느 커뮤니티 가서 우리 애가 9평 이 정도 성적 받았는데 이 대학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너프 분석 한번 해볼게요. 8월 더프. 아마 제가 항상 얘기하면 이 더프 분석은 제가 그래도 제일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달에 응시 보면은 일단은 3, 4, 사탐과 과탐률이 3, 4, 6, 5, 그 다음에 3, 6, 6, 3, 3, 5, 6, 4, 3, 5, 6, 4. 어떻게 보면은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의 어떻게 보면 사탐과 과탐의 재수생 표본이죠, 대부분. 사탐과 과탐의 비율이 거의 유지가 되었다면 이번 8월 더프는 유난히 과탐 선택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아, 방학 때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많구나가 어떻게 보면은 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더프가 조금 7월 초에 있었거든요. 7월 더프가 조금 빨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보시면 3, 4, 6, 7월 달에는 조금 더 변화가 적었던 것들이 8월 달 더프, 8월 말에 응시했던 8월 달 더프에서 보면은 많이 이동했구나, 사탐으로. 이게 조금 눈에는 보여요. 거의 이제 최종, 재수생들 표본에서 거의 최종 결정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 선택을 보시면 여기가 조금, 날라갔네. 그래서 35% 정도는 사탐 투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게 야금야금, 이게 7.4%였거든요. 이제 야금야금 사탐에서 과탐 한 과목으로 넘어가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과탐 하나를 사탐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많았다면, 이번 8월달 더프에서는, 이게 보시면 35.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넘어가던 인원이 3, 4, 5, 3, 4, 5, 7월 달에는 과탐 하나를 사탐 안으로 넘어가는 인원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사탐으로 넘어온 애들이 조금 아예 사탐 두 과목으로 아예 갔던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포션은 원래는 과탐 한 과목을 사탐으로 바꿨다가, 얘가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도 사탐으로 해서 사탐, 즉, 과 둘에서 과 하나, 사 하나였다가, 사 둘로 넘어간 애들이 조금 많이 늘었구나. 그러니까 6월 달에서 그러니까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는 기존에 과탐을 하던 애들이 사탐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사탐을 바꿨던 친구들이 마저 다른 한 과목도 사탐으로 바꾼 시기였구나라고 재수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고3 현역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꾸진 않았을 거고요. 재수생들 풀에서는 조금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3, 4월 달 보면은 생륜 이 비율을 보면 생륜은 어제 가장 62, 61. 네, 넘어가면은 61, 61 거의 비슷합니다. 한지 16.8, 18, 18, 17.6 그죠? 정법 17.3, 16.8, 17.6, 17.3 그런데 사문이 71, 71, 77, 79. 즉, 사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늘었잖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늘었는데, 네, 이 프로가 이제 80일까지 8월 높이서 올라갑니다. 생륜이나 한지나 정법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문화가 많이 늘었다. 네. 결국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네, 사회문화가 올해 탐구 1등 과목은 사실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제 수능 접수가 내일 모레까지고 아마 수능 접수 결과가 다음 주 아니면 추석 연휴가 끝난 그 이후에 나올 텐데, 네, 사문이 1등 과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거는, 네, 사문 96, 91, 97, 92, 97, 92, 96, 91.5, 97, 93, 사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긴 하나, 학생들이 사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긴 하나, 학생들의 표본 수준이 막 높아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탐으로 넘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과탐 선택 비율을 보면은 26, 20, 62, 75, 26, 20, 61, 75, 62, 75, 24, 20, 24, 20, 61, 76, 60, 75. 과탐 이거에서 의미심장한 뭐냐 크게 이 변하지 않던 비율이 생식을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리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과탐 선택자가 줄었는데 물리에서 나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화학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가진 않았다. 생지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은 뭐다? 생지에서 한 과목을 사탐으로 갈아탔다.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생지의 선택자들은 조금 줄고, 그래서 물화는 그래도 표본 수준이 어느 정도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거, 이 투과목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3월 달까지만 해도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퍼포먼스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현재 퍼포먼스 수준은 네. 원 과목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투지2는 여전히 낮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투 과목으로 넘어갔던 친구 상위권, 극상위권들도 차라리 그냥 원 과목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허수들이 조금 같이 물탔다. 그래서 투과목 표본이 정말 무식하게 높아지지는 않았구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화학이 여전히 표본 수준은 높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화원, 물원, 지원, 생원 표본 수준이다. 요거는 뭐 지원, 생원은 사실 거의 비슷하고요. 요런 수준인데 화투, 물투가 뭐 일단 생투지투는 낮지만 화투, 물투가 표본 수준이 막 그렇게 높은 거나 국수 실력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투과목해서 올해 망했다 뭐 요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능 적수니까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탐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번 구평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처럼 국어 수학이 만약에 수능 때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수능 때 지금 구평처럼 국어랑 수학이 쉬웠다면 정말 이거는 탐구 선택을 뭐 했냐에 따라서가 진짜 입시가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Q&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구평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뭐 현재 아이의 상황을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있으는 상황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수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좋을까요에 대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런데 수시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뭐 자유양식입니다. 뭐 6평 성적, 뭐 9평 성적 그 그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시 스터디 참여하신 분들, 네, 수시 스터디 참여하신 분들은 네, 9월 11일부터 13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일단 9시부터 해서 오전 9시부터 해서 아마 수요일하고 목요일까지 뭐 한 오후 6시까지 아마 제가 줌으로 파이널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전에 양식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해보시면 나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1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작성해서 드릴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원서 조합에 대한 어떠한 고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수시 관련돼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매 94 처음 2등급 맞아서 한국대학 최저 못 맞췄는데, 저는 이번 구평 때 국어가 2등급 나왔다고 해서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8월 덕후를 응시한 학생들, 이제 저 이제 입시익히 스터디 센터 응시한 학생들은요, 부평 가치점 결과와 합쳐서 9월 6일부터 9월 9일간의 상담이 진행될 거고요. 아마 내일 오전에 저희 실장님께서
스케줄 관련해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연강관리 하는 학생들 좀 포함을 해서 9월 5일부터 제가 9월 9일까지 5일 동안 한 100명 정도 상담을 진행할 것 같긴 합니다. 100명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줌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9월 10일은 살짝 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요건 네,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농어촌 3, 4, 2, 1이면은 어디 라인까지 갈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정시에서 등급으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3호, 3, 5, 5가 한양대를 간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거 점수로 한양대를 갈 거라고 생각 못해도 가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등급으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3, 4, 2이면은 명문대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지만 운이 조금 더 많이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악사랑님께서 아까 엄매 화작집대 정도면 엄매가 유리한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능에 따라 다릅니다. 수능이 난이도에 따라 다른 거라서 저는 엄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2개 이하로 틀리는 목표를 한 맞지 않나. 특히 메디컬 지망생이라면은 저는 엄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작 같은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100점을 맞았는데 100분위가 98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화작을 하나 틀렸더니 100분위가 95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러면은 빠이빠이 될 수도 있어요. 100분위 보는 의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메디컬 갈 거라면은 엄매를 하는 게 맞고 최대한 2개 이하로 틀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엄매 때문에 내 멘탈이 너무 깨진다. 엄매를 2개 이하로 틀려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화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바꾼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서 뭐가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엄매를 내가 공부해서 2개 이내로 틀릴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전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탐 표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저는 이제 사탐으로 이제 넘어갈 애들 다 넘어갔는데 초반에는 초반에는 화학을 버리고 사탐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막판에서는 생지를 조금 버리고 사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바뀔 것 같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 이 사탐런으로 인해서 뭐 물화생지가 문점 표준 점수가 급격하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네. 급격하게 내려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물화만 빠지는 게 아니라 생지도 좀 같이 빠져서 조금 나름 밸런스 있게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결국에는
난이도 복불복이 조금 더 이제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합니다. 예처럼 이번에 물리가 너무 쉬웠고 지구가 어려웠는데 여기서 물리를 아무리 50점 맞았는데 지구 50점 맞은 애랑 배틀이 안 되면 문제가 될 거거든요. 특히 서울대처럼 표준 점수를 생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물리를 이번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지금 난이도면요. 국어, 수학, 물생 이런 아니 물화 이렇게 골라서 만점을 맞아도 서울대 의대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난이도면은 물리를 낀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를 낀 것만으로 만점으로 서울대 의대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점 표준점수 낮을 거기 때문에. 즉 그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사탐런으로 인해서 이제 뭐 과탐 모든 과목이 헬로 간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조금 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냥 각 과목별 개인 그 난이도가 훨씬 더 조금 중요하게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9월 11일 날, 9월 11일 날 마감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9월 11일 날 줌 피드백 할 때 이날 마감하는 학생들만 할 거라서 별로, 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대 수리 논술. 고대 수리 논술은 뭐 저는 뭐 난이도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 경쟁률은 낮을 거고 저는 오히려 서강대나 한양대를 떨어지고 고려대학교를 붙는 애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즉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걸 고려대 학으로 가는 애들보다 서성한 학종 가는 거. 아마 우리 그 일반고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일반고에서 보면은 고려대 학우를 가는 경우가 서성한 학종으로 가는 경우보다 더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은 고려대학교 수리논술도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저는 수능 최저가 더,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마감이 빠르다고 해서 연대 경쟁률에 저는 수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연대랑 고대랑 같이 써야 돼요. 같은 군이잖아요. 같은 가군이잖아요. 같은 군이니까 당연히 연대를 많이 쓰면 고대를 쓸 수가 없고 고대를 많이 쓰면 연대를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마감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수시에서는 연고대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매 멘탈로 화작으로 바꿨는데 구모 보고 어쨌든 화작을 풀어서 다 맞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김민정께서 학군지 일반고 학생이고 내신이 매우 안 좋지만 생기부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 연가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으로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일반고 학생인지 구분이 바로 될 거라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군지 일반고면은 그래도 거의 자사고급 왜냐면 보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속일 수 없거든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수준만 보더라도 이 학교의 레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는 1등급이 1, 2%밖에 없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등급이 30%, 40% 있는 학교도 있어요. 이 학교들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 이거 보고 어느 정도 보정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과 고애들을 무조건 꺾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냥 일반 것보다는 평가가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성일님께서 6모 665 해서 9모 1331 이건 엄청나게 올렸네. 일단 박수. 네.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일단 지금까지 개념과 기출 너무도 잘했고 계속 하면 돼요. 아니 지금 그 6평 성적에서 9평 그 성적까지 올렸는데 이거를 불안해한다? 저는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중간중간에 실무가 7.519사 같은 것도 푸시면서 조금 더 자기의 레인지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육론수를 써야 하는 애가 같은 날 최저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 두 개를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섯 개 다 시험 볼 수 있는 날을 쓰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거는 선택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섯 개를 다 쓸 수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레벨이라든가 이게 안 맞아서. 그래서 저는 최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두 개 쓰는 것도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고대 인물도 수리 논술과 비슷한 상황일까요? 고대 인문은 더한 상황입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기보다 고대 인문이 훨씬 더 수능 최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3점대 중반인데 6모 211, 311 의치한 아니라고 수시 안 쓰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냥 할게요. 내신이 3점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 뭐 고려대를 수시로 붙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친구는 메디컬 가고 싶어 하는 애인데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선택은 아이가 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어머니, 아버님은 정보를 주세요. 그리고 선택은 아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다 줘도 아이가 그게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안 나와봤자, 네, 별로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자기가 메디컬 가려고 정시로 준비하겠다고 하면은 냅두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뭘 그렇게, 네, 저는 항상 아이의 1, 2, 1, 2는 100분위가 걸친 거고 2는 중간 정도 되는데 성대 글로리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6평 때도 이거랑 비슷했다면은 저는 도전 당연히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96, 93, 96, 93. 원래 그래서 2등급. 원래 이 정도면 네. 성대 글리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따지면 이거 한 문제 더 맞고 이거 한 문제 더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저는 인생 목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게 되지만 지금 제가 입시킬 스터디 센터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9평을 끝나고 9평 일단은 지금은 대치는 아직 목동 신목동에 있는데 이제 9평 끝나고 독재를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네, 있다고 한다면은 네,
저희 센터에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석 기간 이제 부평 이후 이제 수시 끝나고 추석 기간 수시 후 추석 기간 제가 센터에 당일 오전 제외하고 전날 오후, 전날 저녁, 오후 제외하고 계속 센터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기간에 내가 우리 아이가 뭔가 조금 환경을 바꾸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학부모님이 의견이 아니라 아이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 기간 상담 진행할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그다음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질문 중간에 짜투리. 네. 일단 9월 덮프는 제가 외부 진행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9월 덮프는 좀 외부 진행인데 또 10 덮프는 그래도 외부생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수능 전 예행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월 덮프는 준비하고 있다. 네. 수능 원서 접수 시 제2외국어 한 문을 선택한 경우 점수가 좋지 않으면 정시에서 서울대 제외하고 불리함이 있는 학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수능 최저 중에서 제2외국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사실 별로 없고 정시에서는 제2외국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서울대 제외하고는. 네. 음, 또 수시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교육은 10월부터 진행합니다. 10월부터 진행하고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라이브로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걸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한테 지금부터 시간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하라고 조언할까요? 사실 남은 기간 공부 방법은 현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현재 상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점수대라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내가 목표라는 거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다 보니 그래서 어쨌든 파리님께서는 아마 아이가 저랑 줌으로 상담을 할 예정이니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J님 논술 합격 감안할 때 수능 점수를 우선으로 감안해야 할까요? 3개년 논술 점수로 감안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가 수능 최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점수를 이제 고려할 때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논술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아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학교 라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너는 높은 과를 써라 낮은 과를 써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논술학원을 다니지 않고 뭐 아직 논술에 대한 그게 없다? 저는 그냥 오히려 수능 점수를 우선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시교육은 매주 있나요? 네, 10월 달에는 매주 진행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정시교육은 이게 무료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료로 진행되고요. 신청 자격은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분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월 달에는 수요일 라이브는 수요일 라이브대로
정시 라이브는 따로, 정시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논술을 지원할 때는 일단은 저는 아까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논술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맞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수능 최저를 높은 곳을 쓰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주 투자님께서 육론수를 쓰려고 하는데 수능 최저가 대부분 안 해서 작년에 이학사 송실처럼 최저로 경쟁률 낮은 학교가 안 보인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고려대 일단은 빡세고 홍익대 빡셉니다. 네, 일단은 과탐이 필수인 곳은 빡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시 교육. 이게 정시 프로그램은 마감이 됐죠. 프로그램은 마감. 네. 정시 교육은 어차피 교육은 10월 달에 하는 거라서 정시 교육 플러스 그 다음에 스터디 플러스 파이널 피드백까지가 합쳐서 정시 프로그램인 거고요. 요것만은 네,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제 어차피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거는 인원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은경님께서 건대 자유전공 논술은 수리 3, 인문 하나인데 사실 양쪽 다 준비량이 많지 않다. 그럼 어떤 준비가 되는 학생? 네. 수리 논술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인문 논술보다 수리 논술의 편차가 더 크거든요. 인문 논술은 어떻게든 애들이 그래도 좀 끄적끄적 쓸 수는 있지만 수리 논술은 못 풀면 백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리 논술이 인문 논술보다는 편차가 항상 커왔어. 이거는 인문과 수리를 같이 보는 학과에서는 매번 그랬습니다. 뭐 한양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뭐 중앙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리 논술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래도 10월 달에 정시 교육만 받으신 분들은 파이널 피드백은 받으세요. 왜냐면 그잖아요. 제 인원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 받으신 분 다 받으면 제가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피해를 보고 이분들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어 알다시피 제가 팀 입시 키가 있습니다. 팀 입시 키예요. 그래서 파이널 피드백을 대신 해주실 소장님들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정시교육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같이 데리고 있는 팀분들에게 파이널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대신 저는 이제 정시 교육 진행하고 파이널 피드백까지 10월 달에 오신 분들에게 맞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분들이 못 따라오세요. 이게 못 따라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내가 돈을 냈으니 학교 학과를 찍어줘라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걸 마지막 제가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학교 학과 찍어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할게요. 제가 지금 연대 뭐 컴공이 뚫릴 것 같아요. 컴퓨터 과학이. 그러면 이거를 몇 명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한테. 이게 뚫릴 것 같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일부 한두 명의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부 한두 명을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다 똑같이 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는,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요거는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성균관대 정도 서성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연대 컴퓨터가 뚫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대가를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이게 정식 컨설팅이라는 가격이 뭐 싸면은 한 3, 40에서 많게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뤄질 확률이 1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어,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공대에서 연대 컴공을 갈 수 있는 이거에 대한 가치를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대부분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평균 한번 내볼게요. 성균관대 공대에서 연대 컴퓨터 공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100%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치면 이거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음, 수비용 다. 그죠? 성균관대 공대 거르는 친구들이 연대 컴공을 가려고 재수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징역 1년, 벌금 4천. 여기도 재수 비용이네요. 재수 비용 5천. 1년 이상의 이제 시간을 벌었으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뭐 얘기를 다 하기 전에 대충 가치가 어, 최소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내고 100% 찾아라는 아닌 거예요. 이거의 확률이 20%만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가치가 5천만 원인데 확률이 20%면 이거의 기대값은 1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 내고 나서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에 불구하고 학부모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미스매치, 그러니까 기대값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납득시키는 게 그 기간 안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입시와 정시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거, 개념적인 부분들을 전부 이해를 하셔야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진행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저랑 열심히 라이브 듣고 위키멤버 달고 하셨던 분들한테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같이 교육 받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서요. 네. 가채표 첨표 작성할 시간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최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네. 최저가 필요 없다고 하면 가채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굳이 그 가치점 적으려고 시간 아끼는 것보다 한 문제 더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뭐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지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지 수능 후 학교별 고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님께서 하루 종일 컴퓨터 틀어놓고 원쓰기를 계속 지켜보고 질문해야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질문만 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상관이 없는데 제 정시할 때 보면 분명히 본인 자식과 상관이 없는데 계속 꼬꼬워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질문을 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풋볼롤링님, 예년 평균적으로 부모가 쉽게 나오는 경향. 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육모 어려웠잖아요. 육모 하드, 그리고 구모 이지. 그냥 저는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만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온 시험과 굉장히 쉽게 나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구평이 저는 이거예요. 수능이 구평보단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육모보다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술술 학과를 정할 때 JJ님께서 논술 합격자 점수 첨가하기 복불복 있는 것 같은데 수능 합격자 점수를 첨가하는 게 맞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곳을 쓰는 게 맞고요. 우리 아이가 논술 실력이 안 됐다. 논술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늦은 과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쓰는 게 맞고요. 내가 논술 실력이 좋다. 논술 실력이 좋으면 저는 뭐 조금 더 높은 과를 써도 됩니다. 근데 논술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냥 선호도가 낮은 과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파리님께서 신목동 등록한 지인데 정시 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는지. 네. 그래서 그 저희 신목동에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9월 중에 링크를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식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게 할 거니까 제가 네, 링크를 따로 드립니다. 지금 바빠서 제가 못 드리고 정신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네. 신목동에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제가 직접 파이널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수만 작년에 정식 프로 한 사람도 또 받아야 되는데 또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언제든지 혼자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불안하실까 하는 거고 이미 작년에 교육을 다 받으셔서 하신 분들은 하실 다만 까먹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매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그 4년째 하면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이슬이님께서 수학이 2등급 나오고 있는데 연대를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네, 수학을 2등급 맞고도 네, 그 논술을 연대 논술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가 그게 해당될 거라고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수학이 2등급 나와도 평소에 서술 문제 쓰는 거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대 논술은 수능 수학 100점, 96점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84점, 80점, 76점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음, 또 질문. 네.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라이브를 할 예정이니까 이제 구평 좀 더 같이 좀 더 조금 해보고 좀 더 지켜보고 가탐도 넣고 난 다음에 그때 또 제가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까지 질문 더 받아볼게요.
봄장님께서 확통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수리 논술이 어떨까요? 성대만 의미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학생들은 확통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서 확통이 있다고 해서 기하가 무조건 범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확통 공부 안 해도 거기 지원하는 애들 많아요. 네. 육무, 구무, 수학, 국어 떨어지면서 지금 결국에는 기출 분석을 되게 중요해요. 기출 분석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 풀 때 분석하듯이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기출 분석할 때는 분석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풀면 안 돼요. 저 되게 중요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시험장에서 너무 꼼꼼하게 풀지 마세요. 이씨, 이게 지금 평소에 기출 분석할 때 뭐 동그라미, 세모, X 막 내용 요약하고 써도 되는데 이건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시험 감독 보다 보면은 모의고사 볼 때 진짜 기출 분석하듯이 하는 애가 있어요. 이러면 시간 당연히 모자르죠. 특히 이런 거는 쉬울 때 더 극명하게 나옵니다. 쉬울 때. 쉬울 때 한두 문제로, 그러니까 어려우면 한 지문 날려도 괜찮은데 쉬울 때 한 지문 날리면 이거는 완전 타격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당연히 기출 공부는 계속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험 공부는 시험을 잘 보는 공부는 실무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주 라이브는 7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저는 논술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일단 확통이 포함되지 않은 곳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만으로 6개 못 채워요. 결국 6개를 채우려면 결국 확통을 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내가 확통을 못 하겠어. 그럼 확통이 없는 학교를 6개를 채울 수 있으면 채우셔도 되는데 아마 그렇게 못 채울 거라니까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확통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내 입맛대로 하면 6장이 안 채워져요. 나도 어차피 남들도 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고 참고하고 원서를 쓰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국형 이 시험이 뭐 난이도가 좀 쉬웠어서 조금 더 다들 아이들 어떤 친구들은 쉬워서 망했고 어떤 친구들은 쉬워서 잘 봤고 했는데 어쨌든 시험을 보다 보면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못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 시험을 토대로 해서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는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남은 수시 원서 잘 쓰시고 수능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2인데 위키멤버 되시면은, 네, 위키멤버가 되면은 내년에 정식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